네, 11월에 그 서울시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공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좀 바쁜 일정이 많아서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리모델링 방향이나 부동산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당 고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 그 고시 공고에서 서울 소식 고시 공고 이쪽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공고 요거를 열어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공람 도서는 요 가운데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공고 재정비안 주민 공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25 재정비안입니다. 주택법 71조 및 73조에 의거해서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같은 법 72조 시행령 80조에 의해서 공람을 실시한다 해서 11월 4일에 나온 고시 내용입니다. 제가 좀 늦게 본 관계로 공람 기간은 지났고, 이제 그 서울시의 그 리모델링 추진,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방향,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확정되는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의 발표가 되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렇게 올릴 예정인데, 거기에서 일단 보시면, 지금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이 나와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운데 PDF 파일을 누르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목차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기초 조사와 수요 예측,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기본 방향부터 어떤 배경, 개요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리모델링 운영기획 수립,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공공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파를 중심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사파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이나 인쇄해서 계속 보관해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 근거입니다. 주택법 제73조, 그 다음 기본계획 주요 내용 주택법 제71조 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주택법 66조 제9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서울시 전 지역이고, 면적은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기준 연도는 2021년이고 목표 연도가 2025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천, 즉 연역을 보면 2001년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2003년 5월에 리모델링 조합 제도를 도입하고 리모델링 동의율을 80%로 개정하게 됩니다. 2005년 5월 전용면적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였으나 건설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과 수직 증축 허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게 되고 8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세대별 증축 면적을 40%까지 허용하였으나 수직 증축을 불허합니다. 2013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을 3계층까지 허용을 하고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5% 정도 확대가 됩니다. 2016년 8월 주택법 시행령의 별표 4 개정으로 동별 리모델링 요건을 당초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를 했고 2017년 2월 동법 별표 4의 리모델링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는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간단표입니다. 보실 분들 캡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도 변천 과정을 잘 나타내 놨습니다. 1기는 평면 확장형, 그 다음에 2기부터는 이제 세대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허용 개정을 시키고 3기에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4기에는 내력벽 철거 할 수 있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내력벽 철거는 아직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내력벽 철거해서 국토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론을 못 냈다 해가지고 기사가 2021년 1월 뉴스핌 기사를 발췌를 하면서 이렇게 사파를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및 최근 동향을 보면 62개, 준공 완료 16개, 착공 3개, 추진 중인 게 43개로 나옵니다. 지금 동작구에도 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반포 같은 경우, 서초구 반포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의 질이 많이 좋아지면서 근데 이제 서울시가 또 막고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막았기 때문에 오래돼서 좀 주택이 살기 조금 불편해지고 있을 때 재건축 연연은 차지 않고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하자니 불편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끼리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파에도 보시면 주로 이 한강변 쪽 중심으로 일단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강남구 서초구와 동작구의 요게 일부 같습니다. 동작구 일부 그 다음에 여기 송파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작구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서초구인 것 같은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완료 단지로 되어 있네요. 네. 일단 그렇고 일단 뉴스를 간단히 먼저 보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제가 얘기했던 마포, 공덕, 노후 단지들 너도나도 리모델링 추진이 나오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부담 불가피 사실상 리모델링도 규제한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 이제 수익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변화도 염두를 하고 조직을 이제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제 동작구의 또 대규모 단지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5,000세대 가까이였는데 지금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97가구 리모델링 사당 우국시인 조합 설립 임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조합 설립 임박이라는 뉴스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아직 이제 동의어를 조금 아직 못 채워서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시작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우성, 극동, 신동 아파트 3개 단지가 연합해서 한꺼번에 대규모 단지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 시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봐야 될 필요가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남산 타운 리모델링 최대화 나온다. 난리더니 남산타운 3년째 제자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뉴스를 보시면 여러 개 건설사들 이제 도시정비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확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 10월 뉴스에는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의무화는 안 하기로 재정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고 급물살 타는 서울형 리모델링 해서 또 6월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공람고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공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25 기본계획 주요 수립 내용 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서울시 공동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유형 구분을 통한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지역 재생과 공공성을 고려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도입 등을 정책 기조로 하여 수립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뻔한 내용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기반 시설 영향을 검토해서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판단 기준 프로세스는 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일반적 유지 관리해서 시대별 기준, 용적률 기준, 주택 시세 기준, 단지별 특성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세스를 나타냈습니다. 사파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한번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량 추정 및 기반 시설 영향 해서 여기 그 세대별로 증가 세대수 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뉴스를 찾아보거나 서울시에서 공람을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가 세대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 학교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강남 서초에 도시 그 개발을 계속 하게 되면 너무 몰아주기 아니냐 뭐 너무 강남 서초만 또 발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 기반 시설이나 그러니까 직장이나 좋은 어떤 그런 오피스 상권들이 일단은 주요 그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 수요량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강남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발전이 몰아주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형 공공주택,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념도입니다. 뭐 주차장이나 복리부대시설을 증축하고 지역 재생과 공공성을 한꺼번에 해서 공공으로서는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고 민간으로서는 주변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 재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방안입니다. 환경정책과 국토교통부, 뭐 기후대기과, 에너지시민협력과 뭐 해서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 해가지고 서울시민과 이렇게 협력하겠다 이렇게 사파를 만들어놨네요. 서서히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돼서 재정비 목표는 계획 목표 첫 번째는 리모델링 수요에 따른 관리 방안, 두 번째는 공공성,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공 지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서울시에는 총 4,217개 단지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약 155만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약 145만 세대와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 등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에 약 10만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신문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연립 다세대도 특히 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엄청 뛰었죠. 또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까지도 땅값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주택에 약 1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대비해서 연립이나 다세대 주상복합을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더 지을 땅도 없고 더 지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멸실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빌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서울시 수요 예측 조사에 이 부분을 봐도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연립 다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아파트를 올리는 게 또 주택 공급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연립 다세대도 멸시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파급 효과 영향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와 아파트 외 이렇게 해서 단지가 비율은 82%, 아파트가 82%고 아파트 외가 17%입니다. 세대수로는 아파트 세대수가 93.8%고 아파트 외가 6.2%입니다. 사실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가 93%라고 하기에는 거의 지나다니는 모든 땅에 빌라가 잘 안 보이고 아파트만 보여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세대라든지 연립, 주상복합, 나홀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고, 거기를 멸시를 하고 아파트로 단지를 구성해서 위로 많이 올리면은 결국은 세대수 증가, 서울시 전체 세대수 증가 효과가 분명히 있겠다 하는 부분이 이 표로도 느껴집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파란색이 아파트고 빨간색이 연립 다세대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 외적인 주택입니다. 정말 보면은 아파트 외 부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다 파란색입니다. 지금 뭐 강남구 서초구도 보면 이쪽은 이제 산이죠. 이쪽은 관악구부터 서초구 해서 뭐 관악산, 우면산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다 파란색인데 실질적으로 강남구를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송파구를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도 물론 많지만 빌라 다세대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 비율이 솔직히 더 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의 98%라고 하기에는 93%라고 하기에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땅을 또 어떻게 쓸지가 부동산 시장의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금 서울시의 공동주택 세대 규모별 구성 비율을 보면 2020년 기준입니다.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은 보통 이거는 이제 한 동짜리 나홀로는 아니고 보통 두 동에서 세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300세대 미만이 이제 60%, 그 다음에 300에서 500세대가 1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소위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500에서 1000세대가 15%,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9.7%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아파트라고 해도 사실은 두세 동짜리 내지는 뭐 나홀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외도 아파트 외에서는 300세대 미만이 91.9%, 그 다음에 300에서 500세대 5%, 500에서 1000세대 2.1%,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이 1%도 안 됩니다. 아주 고급 주상 복합이겠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층수별 구성 비율입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시 스탑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그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이후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파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시가 빨간색입니다. 여기가 09년 1월부터 5월, 9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2년, 13년 이때 이제 78 그 가격 지수가 이제 주택 가격 지수 78에서 14년부터 17년까지 서서히 오르고 이제 18년에서 2020년 최근까지 해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때 시기를 보면 2008년 10월에 글로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2009년 4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해지를 하고 조금 규제 완화를 하죠.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뉴타운 출구 전략을 정비구역 해제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부터 좀 이상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2014년 7월 LTV와 DTI를 또 완화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저조했다가 이 이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는 시기다 라고 사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2017년 6월에는 이제 LTV와 DTI가 강화되고 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다시 지정이 됩니다. 19년 8월에는 이제 분상제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 이후로 엄청난 급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표에서도 사실 볼 수 있듯이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를 이 사파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서 당장에 이제 멸시를 하더라도 멸시를 하고 세대수 증가와 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주택 공급을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LTV와 DTI는 완화를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이전에는 또 저조했고 이때 활성화된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시행이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앞으로도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으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앞으로도 상승 압력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5년간 평균 매매가 199.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겠다 합니다. 2020년 8월 8.4 대책을 발표하는데 공공재개발이 문제죠. 그래서 이게 발표만 할 뿐이지 참여도나 어떤 진행 상황이 이렇다 할 좋은 그건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서울시는 도심 내 중소규모 택지 공급, 소위 말해서 가로주택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죠. 규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적인 상업지 주거 비율을 완화를 합니다. 2021년 2월 이사대책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시장에서는 조금 미지근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공공이 자꾸 끼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좀 계속
쳐다보면서 좀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해 볼 만한 좋은 표인 것 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항상 캡처해 놓고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택지 공급부터 이런 걸 한다. 근데 공공재개발이다 해서 이제 시민들이 좀 미지근해하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을 여기에다가 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랑 접목시켜서 또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준공 완료단지 2020년 기준입니다. 마포구의 강변 그린, 용강 시범 아파트, 강남구 아크로빌, 용산구 힐사이드, 용산구 로얄맨션, 서초구 에버뉴, 마포구 중앙하이츠, 서초구 쌍용예가, 궁전 아파트, 뭐 아까 그 서초구에 두 개 파란색 있었던 그 표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딱 요거네요. 네, 에버뉴랑 이제 쌍용예가, 예, 여기도 쌍용예가가 한번 지도를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아마 그 카페 골목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번 지도를 보고 위치랑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산구의 위브트레지움, 영등포구 쌍용예가, 강남구의 쌍용예가, 마포구 쌍용예가, 광진구 워커힐 푸르지오, 강남구 레미안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옛날에 이제 그룹 IMF 때 그룹이 좀 많이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쌍용건설이 사실 이제 외국 자본이 아마 껴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해외 우수 건설도 많고 건설업에서 특히 이제 그 도심 재생, 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또 좀 건설 회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탑5를 제외하고는 일단 쌍용이 굉장히 선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넘겨 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업 추진 단지입니다. 사업 추진 중인 단지가 8월 기준으로 용산구 이촌 현대에 리모델링 허가가 났고, 용산구 미주 아파트 B동 조합 설립, 용산구 한남타워 리모델링 허가, 용산구 이촌 코롱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용산구도 굉장히 발전에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 리모델링 추진 단지만 봐도 용산구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의 옥수국동 안전진단, 성동구 금호벽산 조합 설립 쭉 내려가겠습니다. 광진구 상록타워가 건축 심의 쭉 내려가서 양천구 목동 2차 우성이 조합 설립을 했고, 양천구 쌍용이 건축 심의 중이고, 구로구 신도림 우성 1차가 조합 설립, 2차, 3차, 5차 다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서초구에는 잠원 패밀리가 안전진단, 그 다음에 서초구엔 잠원 한신로얄이 건축 심의, 롯데캐슬 갤럭시 1차가 조합 설립, 양재우성 KBS 이건 여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조합 설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잠원 신동아도 조합 설립, 미주 파스텔 조합 설립, 그 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 3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이제 이 강남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질 정도의 좀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가 또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은 좀 애매하거나 연한이 애매하거나 어차피 연한이 찼어도 많이 연글지 않았으면 또 이제 시에서 정부에서 막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나 이제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연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판단 기준 보완, 용적률 기준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사업적으로 유리한 현황 용적률 주택가격 기준은
증가되는 공사비를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분석 결과 3.3제곱미터당 평당 1,500만원 이상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돼 있고, 요거는 2016년 당시 수요 예측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급등하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여건 변화로 재건축 시장이 과열이 됐고, 그에 따른 여파로 리모델링 사업 역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수요 예측 판단 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가 수요 예측 판단 기준 보완, 2016년 당시 수요 예측 판단 기준의 한 가지였던 주택 가격의 경우 16년 당시에는 공사비를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주택 가격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한 단지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는데, 주택 가격 급증에 따라서 현 시점으로 적용 시 대부분의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하게 도출되어 주택 가격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무리가 있어서 이번 수요 예측에서는 주택가격 요소를 판단 기준에서 제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의 적용 개념을 보시면, 네, A타입 주택가격 증가량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업비를 동일하게 종상형을 해서 주택가격을 이렇게 했을 때 사업비를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공간 입지에 따라 A, B 타입으로 구분해서 2016년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평당가 1331만원 에서 2020년 평당가 2861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2021년 서울 전반적으로 B타입으로 변화해서 결국은 이렇게 종후 주택가격 종전의 1.2에서 2배 이렇게 주택가를 공사비보다 이제 높게 해서 잡았고, 2017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 급등과 높은 시세를 형성해서 이렇게 판단 기준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사파를 좀 또 많이 좋은 사파인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인 경관 연수로 목표 연도 2030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경과된 연수로 판단해서 준공 후 15년 미만 단지와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2단계는 용적률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비교하여 재건축이 유리한 단지는 제외를 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80% 미만 제외, 3종은 200% 미만 제외를 했습니다. 3단계는 개별 단지 특성을 고려해서 증축 여건이 어려운 단지는 제외를 했고, 뭐 세개동 미만 단지 제외, 뭐 증가 세대수 50세대 미만 제외, 뭐 이렇게 해서 판단 기준을 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수요 예측 판단 기준 프로세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파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캡처해서 계속 저장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경과연수를 보고, 2단계는 용적률 비교, 그 다음에 3단계는 단지 특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뭐 3000세대, 3000세대, 800세대에서 총 4200단지를 단지를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단지 4200개 중에 재건축 사업 878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이 898단지, 맞춤형이 2198단지,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맞춤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 유지와 선택적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또는 이를 위해 대수선, 수평 증축을 통한 세대 확장, 구분형 개조를 곁들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정 898개 단지 분포도입니다.
이쪽 가운데를 빼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고 요쪽 요 가운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서남권이죠. 이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동작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이쪽까지, 양천구 이쪽까지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뭐 성동구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도 굉장히 밀집이 돼 있고 또 여기도 밀집이 돼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따른 단계별 도시관리 방안 마련 검토를 보면 이제 단계가 수요 예측 기준 재정비에 따라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를 선정을 해서 뭐 아파트 세대수 증가량을 추정하고 최대치는 15%로 추정을 하고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일반 지역과 특정 지역으로 나눠서 시설 영향 검토를 하고 이제 기반 시설들을 검토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쭉 또 내리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학교 공원 교통입니다. 뭐 보실 분들 한번 캡처해서 저장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시기 조정 방안 조정 요건은 심의 대상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이주 가구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은 주변 지역의 이주 가구 수와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하는 경우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조정 여부 및 기간 결정 후에 구청장에 요청을 하면 60일 내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진행이 보면 60일 이내가 여기입니다. 여기 심의 신청부터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부터 심의 의결 결정사항 서면 통보까지 여기가 60일 이내에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른 기간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또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거를 잘 진행을 해 줄지 한번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뭐 주변 경관, 보행 환경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어떤 소위 말해서 조경 시설부터 조경, 그 다음에 입주자만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 뭐 높은 담장, 뭐 주변과 단절된 이런 느낌 이런 거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좋아진 더 나아진 어떤 환경을 주변 주민들과도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역 연계 방안을 예시를 하면 뭐 주차 시설을 증축된 주차장을 지역에 개방을 한다든지 중축된 시설 내 공공시설을 주변 지역 거주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 기여를 지역 연계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최종 선정된 시범단지 현황도입니다. 문정 권영아파트 1996년 준공입니다. 남산 타운아파트 2002년, 길동 우성 2차 94년, 문정 시영 89년, 신도림 우성 1차가 92년, 2차가 96년, 3차가 93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네, 이렇게 시범단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범단지의 유형 계획안을 보면 중구 남산타운 A 아파트는 이제 여유부지 활용형, 구로구 신도림 우성 1, 2, 3차는 가로 연계형, 송파구 문정시형은 주거 평면 개선형, 송파구 문정 권형은 가로 연계형, 그 다음에 강동구 길동 우성 2차는 용적률 관리형으로 종합표를 나타내 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시범단지 추진 현황인데 중구 남산타운은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아직 진구 중이고, 신도림 1, 2, 3차가 그래도 좀 빠르게 조합 설립을 9월에 했고, 작년 9월에 했고, 2021년 1차 안전 진단 중에 있고, 1단지는 2단지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정시형은 19년 8월에 조합 설립이 됐고, 문정 권영은 2020년 9월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 비교표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표인데, 또 이런 좋은 표들은 캡처해서 저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허가 연한이 15년, 주택 재건축은 30년입니다. 세대수 증가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고, 재건축은 기존 세대수의 약 49% 증가입니다. 공공성 확보에서는 일단 리모델링에 별도 규정은 없고,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 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 기부 체납 등의 공공성에 기여된 규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인센티브는 8개 건축 기준 완화 가능합니다. 용적률, 건폐율, 1조건 높이 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공지 등. 그리고 주택 재건축에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 기준 수립입니다. 결국은 계속 이제 정부에 얘기한 거랑 서울시에서 방향이랑 좀 이제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일단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일단 얘기하는 것은 인센티브 줄 테니, 또 이런저런 완화해 줄 테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공공성을 공공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66조 9항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해야 되고, 건축법 시행령제 6조 완화 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건축심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면적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표도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면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 기준 세부 내용입니다. 이런 표들은 한번 쭉 그냥 딱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읽어주기보다는 이런 거는 캡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에 기여를 하면 주택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 정부에서 공급을 너무 틀어 막아,
그리고 시장을 너무 이렇게 그 규제로서 일조하면서 너무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표시를 계속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기존 정부에서 강조했던 공공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붙여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택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신속 통합 기획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뒷부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쭉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리모델링 관련된 공람을 한번 같이 리뷰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준 그 공람 도서가 56페이지에 따르는 상당히 좀 두께가 있는 문서입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다운받아서 저장해놓고 또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읽어보면서 이제 주관적으로